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곧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요. 아이들을 사랑하신 상제님께서는 평소 아이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아이들을 꾸짖으실 때에도 내끼 이놈 또는 알성급제할 놈이라 하셨습니다. 알성급제란 알성시에 합격할 놈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대끼는 대기를 이르는데 이렇듯 욕에도 덕을 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아이들은 괄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어린아이인데 장차 어찌 될 줄 알아서 큰 소리를 치느냐라고 하시고 활발하고 영리한 아이를 보고 잘났다고 일컬으면 아이는 먼저 오래 사는 것이 잘난 것이니라. 수명을 모르고 어찌 잘났다 이르느냐 하고 꾸중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도 안다고 합니다. 어린이날의 노랫말처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큰 사랑 듬뿍 주시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보세요. 5월 한 달은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40도에 육박하는 보기 드문 고온 현상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스페인이 유럽연합에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25일 루이스 플라나스 스페인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EU 농업 담당 집행위원에게 80만이 넘는 스페인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생태전환부는 현재 스페인 영토의 27%가 가뭄 비상 혹은 경보 단계에 있으며 전국적인 물 비축량은 5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헤로나시 당국은 이날 가뭄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진 오냐르강에서 토종어류 구출에 나섰습니다. 스페인은 최근 이상기후로 36개월 연속으로 평년보다 낮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은 전 세계 올리브유 생산의 약 절반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가뭄이 이어지면서 올리브 작황이 나빠져 올리브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이후 11개월 동안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대만이 여성 예비군 소집 훈련을 사상 처음 실시한다고 4월 25일 타이베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성 예비군 소집 훈련은 5일에서 7일간 예비군 훈련을 받는 첫 여성 그룹이 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여성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남성 예비군에 적용되던 제도에 따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앞서 군 당국은 올해 총 220명의 여성 예비군에게 훈련을 받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만군 당국은 여성 예비군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최근 고조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군 통계에 따르면 예비군 외 현역 군인 약 18만 명 중 15%는 여성이고 대만의 여성 예비군은 2021년 기준 8,915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크투루스라는 별칭이 붙은 XBB.1.16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지난 1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뒤 강한 전파력을 띠며 확산 중입니다. 이 변이의 특징은 기존 변이들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부 감염자들에게서 기본적인 코로나 증상 외에 결막염, 안구춘혈, 또 눈 가려움증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서는 눈가가 끈적이는 등 해당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일부 국가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상생 라이프 시간입니다. 요즘 지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을 뉴스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해 박덕규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어항 생태계의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봄의 불청객 황사와 인간이 만든 미세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봄도 어김없이 황사가 찾아왔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는 재난급 황사가 발생해서 도시가 온통 잿빛으로 물들고 도로에 쌓인 모래먼지를 삽으로 퍼내는 장면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황사는 최근에만 발생한 것이 아닌데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흙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기와와 풀과 나무에는 누렇고 허연 먼지가 덮였으며 쓸면 먼지가 되고 흔들면 날아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래먼지, 황사를 묘사한 건데요. 황사는 흙이 비처럼 내린다고 해서 우토, 흙비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흙비가 발생하는 계절이 대부분 3, 4월 달, 봄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러면 황사는 왜 주로 봄에 발생하는 걸까요? 지금의 고비 사막과 중국의 내몽골, 동북 지역의 건조한 토양은 겨울 동안 추위에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며 녹으면 부서지기 쉬운 모래먼지가 됩니다. 이 모래먼지가 주변 공기를 끌어올리는 저기압을 타고 하늘로 떠오르는데요. 약 1.5km 상공에 떠다니게 됩니다. 이때 편서풍을 따라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저기압 근처에 있던 고기압의 하강 기류에 의해서 흙먼지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황사가 생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올해 황사가 최근 10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8번의 황사가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한 해 평균 2번에서 6번 발생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황사가 올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흙모래가 많은 지역에 비가 적게 내리면서 먼지를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되었고, 또한 강한 돌풍이 자주 일어나서 황사가 멀리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황사 발생 일수는 1980년대 2.91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9.81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황사는 왜 증가하는 걸까요? 중국, 몽골의 사막화 면적은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강수량이 줄어들고 증발량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과도한 방목과 개간으로 초목이 줄어들고 수자원이 말라 없어지는 영향 때문입니다. 결국은 지구온난화와 인간활동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를 말합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내지 7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지름이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황사는 흙먼지, 토양 성분인데 반해서 미세먼지는 자동차나 화력발전소의 연소작용에서 나온 오염물질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유기탄소 등 유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미터 증가할 때마다 모든 질병 발생률, 심폐질환 발생률, 폐암 사망률이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미세먼지가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울감,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것이 주목할 점인데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방신선학교의 생존 수행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증산도의 무병장수 조화신선 수행에 질문이 있는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또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적극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은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수행체험 사례가 있으신 분들도 아낌없이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인류의 가장 오랜 나라 환국에서 계승된 천부경은 그 구절들을 암송하며 내 안에 깃든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우주의 광명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광명한 인간, 신선의 길을 알려주는 도통문서 천부경을 이어서 노래로 듣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호흡기 질환을 중심으로 자가 치유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상극의 우주 질서 속에서 원한의 불기운으로 천지가 병들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동방신선학교와 함께하는 조화신선 수행법으로 천지의 불기운을 다스리고 신선 몸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네,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의사이신 원유근 수행법사님 모시고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3,100만 이상이 감염되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 그럼 이 코로나 후유증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사망자와 확진자를 내면서 인류를 괴롭혀왔던 코로나19가 올해 이제 한 해 동안 완만한 이제 하향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은 4월 11일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를 3년 만에 종식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죽고 병에 결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면서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요즘 길었던 유행 기간 동안 필수품이었던 마스크도 해제되었고 또 몇 년간 뜸했던 축제도 전국에서 본물 터지듯 열리고 있습니다. 자, 나들이와 여행객 수가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있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신규 입원 환자 수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은 최소 4,000명에서 최대 1만 6천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드로 대통령은 1, 2차 접종과 추가 접종까지 마쳤지만 지난달 4월 23일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요. 자, 이것이 세 번째 확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닌데요. 자, 신규 확진자와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후유증을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을 합하면은 아직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후유증 환자를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처럼 대형 종합병원과 많은 병원에서 롱 코비드 클리닉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예약 없이 진료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롱 코비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상제님, 태어령님께 내려받은 손가락에 감겨있는 조화 광채와 율려 삼신이신 마고 할머니께 전수받은 우주빛꽃 설려화로 코로나 후유증을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코비드로 고생하는 분들 동방신선학교의 빛 치유 수행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셔갖고 건강과 체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 후유증을 롱코비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미국에서는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영국에서는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이라 하고 그 다음에 만성 코비드라고도 합니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19를 앓은 뒤에 원인 모를 여러 증상들을 한동안 이어지는 그런 것을 뜻하는데요. 자, 그 증상은 우리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로감, 그 다음에 호흡곤란, 기침, 그리고 근육통, 흉통, 그리고 이제 후각과 미각 상실, 그리고 이제 탈모도 있고요. 이런 여러 증상들이 한 최소 62가지가 보고될 정도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 행동 및 면역에 발표된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코로나19를 앓은 성인의 3분의 1이 3개월이 지나도 이 후유증을 계속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조금씩 호전이 되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도 이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완치자의 87.2%가 1년 반 넘게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남성보다 여성의 롱코비드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자, 특히 롱코비드는 급성기의 중증도와 관련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입원하지 않는 환자보다 롱코비드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후유증 증상 중에 오늘은 폐와 뇌 후유증을 좀 더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심혈관 자가치유 시 심혈관 관련 후유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는 완치 후에도 이 잔기침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코로나19 때 걸린 분들 중에는 폐가 손상된 분들이 많은데요. 자, 요즘처럼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잦은 기침은 이제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완치 이후에도 계속 잔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은 폐 섬유화 후유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폐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은 폐가 딱딱하게 굳어져 갖고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자, 폐 섬유화가
심해질수록 이제 호흡부전으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뭐 심부전이라든가 기타 합병증을 유발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보통 폐섬유화 진단을 받으면은 5년 생존율이 40%가 안 될 정도입니다. 자, 폐섬유화 증상은 이제 피로, 그다음에 기침, 가래, 이제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가래는 이제 노란색인데 폐섬유화로 인해 갖고 생긴 가래는 하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뇌가 있는데 뇌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자,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만성 피로와 함께 브레인 포그를 앓고 있습니다. 자, 신경을 쓰고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또 뭐 일을 할 때 우리가 머리가 멍해져 버리는 그런 정신 탈증과 집중력 감퇴, 그리고 또 사건과 사물, 인물을 잘 잊어버리는 그런 이제 건망증, 또 안면인식 장애, 또 심지어는 뭐 알던 단어가 이제 기억나지 않는 인지력 저하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와 캠브리지 대학 연구진은 작년 5월 이크니컬 메디신 저널에 관련된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요. 자,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인지능력 손상 정도가 약 20년 정도 노화가 진행된 것에 상응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이제 50살이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를 앓고 난 다음에 70살의 인지능력으로 이제 퇴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IQ로는 10 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연구진은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장애는 신경장애 등으로 이제 발생하는 치매와는 다르다고 하면서 자, 일부 환자는 코로나19를 앓기 전후로 인지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지력 퇴화의 주요 원인으로 뇌에 이제 산소와 이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혈액 응고로 인해서 혈액의 막힘, 미세 출혈, 그다음에 신체 염증 반응과 면역 체계 손상 등을 이제 꼽습니다. 자, 2022년 네이처 저널에는 코로나19에 걸려서 증상이 경미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뇌 손상이나 뇌가 작아지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마 부분에 이제 손상을 줘서 뇌가 이제 축소된 것이 이제 관찰이 됐는데요. 자, 이 해마 부위는 뭐 기억과 학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그 부위이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19의 뇌손상 후유증은 지속적으로 더 연구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냄새를 못 맡는 이 후각 상실 증상이 브레인 포그 후유증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머리가 깨끗하고 맑지 않은 증상을 두불 청상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와 눈이 예전처럼 빨리 작동하지 못해서 맑지 않다라고 해서 두목 불청리라고도 합니다. 이 두목 불청리가 생기는 원인은 바로 머리에 있는 풍담, 습담, 열담이 껴서 이제 생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코로나 후유증이 참 심각하네요. 제가 아는 분도 미각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동방신선학교에서 비침과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해볼 거잖아요.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냄새를 못 맡는 후각 상실 증상이 브레인 포그 후유증을 더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이제 후각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분들은 금요일에 비염 자가치유 수행을 시청하면서 함께 수행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의보감에서는 열, 화기 때문에 생성되는 노폐물인 담과 그 다음에 수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서 생기는 음이 총 17가지라고 해서 파름 구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파름 구담 중에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우리가 풍담, 습담, 열담이 머리에 끼는 두목 불청리, 즉 브레인 포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매일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옴과 훔으로 호흡 수행을 하시면은 이 담이 잘 이렇게 삭혀져 갖고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담을 이렇게 뱉어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4월 24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중고등학생 건강 체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저체력 청소년이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코로나 후유증하고 비대면 활동으로 운동량이 이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꾸준한 운동과 산책은 우리가 체력 강화와 정단 형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력과 체력 강화 등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향상을 시키려면은 평소 정단을 형성하는 수행을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호흡 수행과 정단 형성 수행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비침과 설려화를 이제 꽂아서 꾸준히 자가치유하는 수행을 하시면은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화, 광채와 설려화로 치유 수행을 할 때에는 이 관련 부위에 비침과 설려화를 제대로 꽂으면은 치유 효과가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 장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후유증 순위를 살펴보면은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44.2%이고 그다음에 후각 장애가 27.2%입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24.7%, 미각 장애가 18.1%, 그리고 이제 기침이 15.7%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자, 코는 금요일에 비염 자가치유 수행을 할 때 비침과 설려화를 꽂는 법을 갖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혀, 그리고 기관지, 그리고 폐, 그리고 이제 뇌와 관련된 부위에 비침과 설려화를 꽂는 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혀는 뭐 우리가 근육성 기관으로 이 맛을 느끼고 그다음에 음식물을 씹고 또 삼키고 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죠. 자, 입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전체 혀의 3분의 2 정도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체 부분입니다. 자, 설체 부분의 윗부분에는 유두라는 돌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설유두의 끝부분에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미레가 있습니다. 단맛, 쓴맛, 짠맛, 신맛을 느끼는 부분이 혀 부위마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복합적으로 기능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며 설유두가 있는 설체 부분에 비침과 설려화를 골고루 꽂아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지는 이제 기관에서 양쪽 폐로 갈라져서 폐의 입구까지 이르는 이제 관으로 자, 코와 입으로 들여마신 공기를 폐로 보내는 통로입니다. 만성 기침을 호소하는 분 중에는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은 기관지벽 근육에 탄력 성분이 파괴되어 갖고 기관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기관지 내벽에는 작은 이제 융털 같은 섬모들이 있는데 자, 유해 물질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점액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유해 물질이 붙은 점막이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가래인데요. 자, 가래는 이제 내벽에 이게 섬모 활동으로 인해서 상기도 이렇게 밀려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관지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 섬모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유해 물질을 흡착한 가래는 그대로 내벽에 축적이 됩니다. 자, 가래가 기관지 벽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이제 증식을 하고요. 추가 감염이 일어나고 또 기관지 내벽이 또 손상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병증이 더 악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기관지 확장증을 앓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 손상, 그다음에 기침, 과도한 가래, 그리고 이제 호흡 곤란, 그리고 이제 흉통, 뭐 이 발열,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행을 할 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인두하고 그다음에 기관 사이에 공기 통로 역할을 하는 이 후두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빗실과 설려화를 꽂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기관지 염증과 가래를 녹여 없앤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쪽과 바깥쪽에 여기도 골고루 꽂습니다. 자, 기관지 끝부분은 폐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자, 폐 안쪽의 측면 중앙에는 기관지와 혈관이 출입하는 허파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폐의 구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폐는 오른 위옆, 그 다음에 오른 중간옆, 오른 아래옆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왼쪽 폐는 이제 왼 위옆, 왼 아래옆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부위마다 따로 비침과 설려화를 꽂으셔도 되고요. 아, 나는 복잡해서 잘 못하겠다.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은 오른쪽 폐 전체에다가 하나를 꽂고 그 다음에 왼쪽 폐 전체에다가 한번 이제 하나씩 꽂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지 끝 부분에는 지금 이제 포도송이처럼 공기주머니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폐포, 허파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렇게 공기와 혈액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가치유 수행을 할 때는 자, 이 폐포까지 전부 치유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평소에 기관지와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과 함께
미온수의 물을 이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이제 녹음으로 우거지는 이제 이런 계절에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면은 이게 폐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와 실내 먼지도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사상칠질 가운데 태음인일 경우에는 이제 폐가 잘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침이 생기면은 한번 생기면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기 체질에 따라서 약한 부분은 평소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뇌의 회마 부분에 비침과 설려화를 꽂아 보겠습니다. 자, 해마는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공간 능력과 기억력, 창의력, 주의력을 관장하는 이제 뇌의 부위로다가 관자엽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마에도 비침과 설려화를 이렇게 이제 꽂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침과 설려화로 코로나19 후유증을 이제 자가치유하기 위해서 혀, 그다음에 기관지, 폐, 그리고 이제 해마에 꽂는 거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관련 부위가 복잡해서 이렇게 나는 꽂기가 좀 힘들다.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빗판을 이렇게 보자기처럼 만들어 갖고 이걸 통째로 감싸서 그렇게 덮어서 이렇게 치유한다고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식습관 관리와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정단 형성 수행, 그리고 호흡 수행, 그리고 자가 치유 수행을 갖다가 열심히 하시면은 코로나19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 우리 이제 수행은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을 언제나 이렇게 응원합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 즉 앞으로 닥쳐올 병난개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의 인간으로 나아가며 각종 질병과 병난개벽을 극복하게 해주는 신선수행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 조화바다의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며 온 우주와 일체가 됨을 느낍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들숨에 무형의 무궁한 기의 조화바다인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사기,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천상의 율려 조화 빛을 받아 마시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율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원초적인 조화의 빛이자 소리이자 파장입니다.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리고 옴과 훔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로 치와 함이 있습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으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훔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주의 율려 조화를 받는 옴과 훔 사운드, 그리고 대우주의 생명력을 내 몸에 붙이는 치와 함 사운드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 의식과 호흡, 주문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의 중심맥을 따라 백회와 회음 사이를 내면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함께 오르내립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키며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회음까지 좀 더 내려갔다가 돌아서 다시 올라가며 하단에서 훔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가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폭발시키고 상단에 강하게 그 빛의 기운을 붙입니다. 그리고 들숨으로 백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내려가며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쭉 내려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빗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여 넣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옴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밝은 불기운인 태양을 하단에 내려놓으며 치 또는 함으로 그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좀 더 내려가서 회음을 돌아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에는 하단에서 훔 소리를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인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치 또는 함으로 빛을 폭발시켜 상단에 강하게 그 빛의 기운을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좀 더 올라가서 100회를 돌아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으로 주문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단을 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신의 2대 여의주,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강력하게 넣으면 수행의 원천적인 에너지, 정단이 형성됩니다.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앉아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온전히 주문에 집중합니다. 이때 주문 소리를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주문을 노래해야 그 기운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단 강화를 위한 시천주주 도공, 태율주 도공을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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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태울 전사문구 ум니죄야도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전사문구 ум니죄야도래 ум니암
미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군 웅내지야 미합미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군 웅내지야 도래 웅내합미사파 웅치 태울 천사문군 웅내지야 도래 웅내합미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야 하는데요.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겨있는 상제님의 조화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있는 신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다음은 나의 왼손 검지에 감겨 있는 태열형님의 조화 광채, 빛 유전자인 혼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에 감습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에 감습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유전자처럼 서로 꼬아 하나로 합쳐서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광선 여의봉이 몸 밖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요.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축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하면 잘 뚫린다고 하신 말씀에 유의하며 지금부터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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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삼신의 조화 빛을 마시며 호흡 수행과 주문 수행을 하면 임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며 온몸을 따뜻하고 온화하게 감싸는
토기가 자연히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면서 수행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제 다시 원십자를 긋고 회음을 맞춘 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겠습니다. 충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 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힘차게 뚫어보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전사문고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전사문고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전사문고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이제 광선 여의봉으로 코로나 후유증과 독감을 자가 치유 수행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은 일반적으로 피로감이나 호흡곤란, 우울, 불안, 인지 저하 등의 증상이 보고되었습니다. 6개월까지도 지속되는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피로감이나 운동 후 권태감, 인지기능 장애 등이 있습니다. 중증 코로나19를 앓았던 환자 중 일부는 코로나19 발병 후 몇 주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심장이나 폐,
신장, 피부, 뇌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을 경험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는데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와 함께 내 몸과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에너지를 정화하는 조화신선 도통수행법과 꾸준히 함께 하신다면 내 몸에 삼신의 조화빛이 채워지는 만큼 훨씬 더 빠르게 치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1cm 정사각형 비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서 3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분들은 심장, 폐, 신장, 피부, 뇌 등에 비침을 찔러 넣어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피로감과 호흡곤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왼쪽 폐에 비침 15개를 한꺼번에 찔러 넣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폐에도 비침 15개를 한꺼번에 찔러 넣습니다. 비침을 찔러 넣기 힘든 부위에는 비판을 말랑말랑한 보자기처럼 만들어서 감싸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유 수행을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비침을 찔러 넣은 곳과 비판으로 감싼 곳이 우주의 강한 조화빛으로 치유됩니다. 반드시 치유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잡념을 끊고서 주문과 하나대 수행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지태울 전사문군 홈리지야 홈리함리사파 지움지태울 전사문 홈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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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리함리사파
내 죄야 노래 내 안내 사파
이제 우주의 조화 빛꽃 설려화로 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진행된 설려화 치유 수행 전수 행사와 4월 말에 있었던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서 설려화를 전수받으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설려화 분합 수행으로 더욱 강력하게 자가 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려화를 전수받지 못한 분들은 이 시간에 비침 치유를 한 번 더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소 설려화 치유 수행 전에는 빛의 뼈와 빛의 장부를 만드는 수행을 먼저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을 빛으로 채워 놓아야 설려화가 내 몸에 잘 붙어 치유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비침을 만들어 꽂은 부분에 설려화를 심어서 분화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설려화 치유 수행은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은 후 분화하고 합체하고 또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먼저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원본 설려화를 하나 분화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원본 설려화는 그대로 있고 원본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가 분화돼 생깁니다. 분화된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몸 어디든 분화된 설려화를 넣어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를 아픈 곳에 찔러 넣을 때는 설려화 줄기로 침을 찔러 넣듯이 직접적으로 찔러 넣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괴로운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는 폐에 집중해서 치유하면 좋습니다. 먼저 폐에 분화된 설려화를 찔러 넣겠습니다. 우리의 호흡기계는 크게 기관과 기관지, 그리고 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는 심장을 사이에 두고 오른 허파와 왼 허파로 나뉘며 각각의 폐는 다시 폐 옆과 폐포로 구성됩니다. 이제 설려화를 크게 2개 분화해서 오른쪽 허파와 왼쪽 허파에 1개씩 찔러 넣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에 찔러 넣어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심은 설려화를 더 작게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라고 명령어를 내린 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 몸에 심어진 각각의 설려화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프랙탈처럼 무한히 작아지며 분화됩니다. 설려화를 분화할 때는 숨을 내쉬고 온몸으로 설려화가 분화한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분화된 설려화는 금방 수백억 송이 빛꽃으로 분화되어 내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워나갑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를 분화합니다.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선려와 분화 수행을 한 다음에는 분화된 선려화를 내 몸에 붙이는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합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가 내 몸에 합체되는 과정에서 몸에 부족한 윤려가 채워지며 염증과 병근이 사라지고 치유가 됩니다. 선려화 합체 수행을 할 때는 손동작을 선려화를 내 몸에 착착 붙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려화를 합체할 때는 숨을 들여 마시고 선려화를 몸에 착착 붙인다고 여기면서 도공을 합니다.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잡념 없이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돼 수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체합니다. 다시 분화된 수백억 개의 선려화를 더 작게 2차 분화시키는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백억 개의 선려화는 이번에도 배수로 분화되며 수천억 개로 분화돼 내 온몸을 채우고 세포 속 DNA까지 더 작게 분화되어 양자 단위까지 들어갑니다. 염증과 병증이 심한 곳은 선려화가 염증을 녹이고 함께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땐 상단의 선려화를 분화해 염증이 심한 곳에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분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분화합니다. 내
다시 수천억 개로 분화된 선료화를 내 몸과 일체로 합체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천억 개로 아주 작게 분화돼 세포 속 DNA까지 들어간 선료화가 손상된 DNA도 치유해 줍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체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료화를 합체합니다. 이렇게 선료화를 분화하고 합체하고 다시 분화하고 합체하는 것을 최소 30분 정도 반복하며 수행합니다. 병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반복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분화된 선료화를 모두 합쳐 내 몸 크기로 키워서 합일하는 수행을 합니다. 마지막 합일 수행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선료화 분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선료화를 분화합니다. 사
마지막 단계에서는 내 몸의 수조기로 분화된 선려화를 전부 내 몸 크기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수조기의 선려화를 하나로 합치면 내가 한 송이 선려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합일 수행을 하겠습니다. 선려화를 합일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한 송이 선려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선려화 치유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도 어린이 도생님들과 함께 자가치유 수행을 집중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광선 여의봉과 선려와 분합치유 수행은 최소 각각 30분 이상 집중해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셔야 내 몸과 마음, 영혼의 노이즈가 제거되고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 병도 자연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함께 따라하는 수행 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와 함께 증산도 진리맥을 공부하시며 후천 조화 신선문명을 여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